이런 몰기지 값의 팩터들을 나눠서 볼 때, 케빈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론트 밸류라고 하는 이제 부채 대비 자산 대비 이제 부채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인컴이나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렌탈로 살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정해져 있고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민자 손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론트 밸류를 만약에 뭐 20%를 맞춘다, 아니면 맞출 수 없다. 또는 더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서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35%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이제 그 이자율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인 다운 페이먼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다운 페이먼트도 이제 높을수록 이자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2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기지 인슈어런스라는 걸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모기지 인슈어런스를 가입하게 되면 렌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또 인슈얼드 모기지의 이자율 자체는 더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다운페이가 높아야 이자율이 낮다고 하는데 20% 미만이면 또 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죠. 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크리스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케빈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충되는 논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브로커들끼리, 참 브로커들 참 재미없는 사람들 같아요. 저희가, 좀 궁금해서, 다운페이 20% 미만으로 해서 인슈런스를 끼고 25년 동안 몰기지 갚은 사람과 그냥 20%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슈어드 몰기지를 안 쓴 사람들 누가 더 싸게 몰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케빈님 같은 경우는 다 19.99% 다운페이를 해서 일부러 인슈어드 몰기지를 받는다. 그래서 리뉴얼 할 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인슈런스를 사용해서 이자 차이를 벌리고 저는 그래도 그 인슈런스를 산다는 건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원금에 붙으니까 그게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엑셀도 해보고 인풋도 여러 가지 해보고 틀린 것도 막 고쳐보고 했는데 내린 결론은 이제 어떤 집을 사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팩터다. 이 집을 샀는데 내가 평생 살 거다. 정말 25년 동안 몰기지를 갚을 만한 나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뭐 보금자리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해결이 가능한 집이다라고 하면 인쇼얼 몰기지를 써서 이자를 낮춰서 가는 게 맞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을 팔고 업사이징하고 하다 보니까 at some point 1 million이라는 프로퍼티 밸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운페이를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자가 굉장히 높은 상황 때문에 몰기지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거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닝슈어드 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닝슈어드 하는 게 싸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비교값을 보면서 더욱 느낀 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않는 이상 이거 답이 안 나온다. 라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됐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단은 insured하고 uninsured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자가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가 하시는 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콘도를 투자한다 할 때는 이 uninsured는 무조건 20% 이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insured 모기지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첫 번째, insured mortgage는 owner occupied의 집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콘도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second home이나 third home의 개념으로 내가 이 집에서 렌트 소득이 발생 안 하고 내가 예를 들어 밴쿠버에 집이 하나 있고 캘로나에도 집이 하나 있고 빅토리아도 하나 집이 있는데 이 세 개 다 내가 사는 거다. 오너 어큐파이드라는 목적이라면 이 세 프로퍼티 모두 다 인슈어드 모기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집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집에도 인슈런스를 써서 몰기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은 일단 그 집에서 렌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몰기지 감당할 수 있는 인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적으로 내가 콘도를 사서 나 렌트 돌릴 거예요 해서 몰기지를 받으면 말씀하셨던 uninsured 몰기지, 뭐 컨벤셔널 몰기지라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아까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발생하는 포텐셜 렌탈 인컴을 몰기지에 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나의 인컴으로 커버해야 돼요. 하지만 후자같이 어닝슈어드로 렌탈 몰기지를 받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도 몰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죠. 물론 은행과 이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트랜스퍼런스하게 다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맞는 프라이싱으로 어프로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콘도를 사더라도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콘도를 산 건 맞는데 내가 여기서 꼭 렌트만이 렌트만이 또 투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집을 우리 가족이 쓰거나 내가 쓰거나 해서 세컨홈의 개념으로 산다 하면 그렇게 되면 인슈어드도 쓸 수 있고요. 또 만약 렌트로 하게 된다면 어차피 렌트를 보고 하게 되면 매년 CRA에 텍스 보고 되어 있는 기록들이 다 남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컨벤셔널 몰기지를 받으시고 렌탈 이자를 받는 게 그 다음 프로퍼티의 몰기지를 받는데도 다 도움이 되죠. 일반적으로 음, 사실은 세컨홈으로 가면은 자기 소득으로 다 사야 되면은 투자하기 쉽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네. 맞아요. 몰기지가 많이 안 나오는 건 후자보다는 당연히 전자가 맞는데 다운페이가 적게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생각해 보면 물론 밴쿠버나 토론토, 빅토리아 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높은 곳은 좀 힘들죠. 하지만 조금 더 벗어난 외곽 지역에 뭐 커리존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집들을 산다. 뭐 스몰 콘도를 산다. 밴쿠버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우 라이즈로 투베드 콘도가 뭐 거래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불짜리도 있고 25만 불짜리도 있고 또 에드먼턴이나 캘거리 같은 지역들은 또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니까 그런 네. 쪽으로 세컨홈을 사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세컨홈으로 샀으면 세컨홈으로 써야 됩니다. 몰래 할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코멘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그 전에 이자율을 결정하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또 보시는 분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몰기지 인더스트리는 우리가 A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B라는 아웃풋의 기대치가 명확한 필드입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또는 뭐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몰기지 담당자의 개인 역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실제로는 몰기지를 신청하는 순간 모든 계산은 끝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슬프지만 숫자와 몇 단어에 불과해요. A라는 걸 넣었을 때 시스템상 다시 네, 시스 음, 말씀하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손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네. 지금 다시 할게요. 다시 네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은행 쪽에는 숫자와 어떻게 보면 단어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A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는 소비자로서 들어갔을 때 은행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리턴이 몇 퍼센트가 이자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똑같은 프로페셔널들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하고 잘해야 한다면 결과치는 항상 같아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소비자로서 몰기지를 신청하는 신청자로서 내가 낮은 몰기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걸 위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안 되죠. 내가 인슈어드 몰기지를 통해서 인슈런스를 많이 내더라도 몰기지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는 인슈어블 트랜스퍼라고 해서 내가 원래 트랜스퍼를 할 수 있어서 인슈어블 레이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를 모르고 있다면 어차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땡땡님은 사실 이 은행에 가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이 나오지만 이 은행에 가면, 이 랜더에 가면 더 좋은 이자가 나온다라는 걸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몰기지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자율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이자율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단 3년, 뭐 단 2년 이렇게 단기간이 아니라 25년에서 30년의 플랜까지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돈을 빌려서 리턴을 받아보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아까 우리 네. 브로커님들이 포인트아웃 해주신 부분들을 한번 잘 준비해 보시면 이자율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개인 어떤 모기지 브로커의 역량에 따라서
퍼센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 또 드는 생각이 저도 예전에 이제 보험 영업을 좀 해보긴 했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기지 그 렌더에 따라서 네가 이 상품을 팔아주면 우리는 수수료 더 많이 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래서 A 은행이 이 고객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상품이겠지만 B 은행을 팔았을 때 나한테 저 많은 수수료가 오니까 웬만하면 B 은행으로 좀 몰아보자. 혹시 이런 건 없나요? 무조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퍼블릭에게 공개가 되기도 하지만, 몰기지를 받으실 때, 몰기지 브로커나 은행과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폼 10이라고 하는 폼을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서비스를 했고, 내가 이런 몰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커미션은 얼마입니다라고 모두 다 디스클로저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뭐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리얼터 분들이 나를 도와줘서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사인을 해야 그게 진행이 되듯이 몰기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렌더들과 또 큰 은행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뭐 컴펜세이션 스트럭처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컴펜세이션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더 스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브로커들이나 또는 이 프로페셔널들한테 제공을 하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미 많은 이자와 정보들이 세상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컴펜세이션을 먼저 생각해서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 딜이 펀딩될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낮아요. 아, 물론 이 손님이 이 은행밖에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면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커미션을 더 주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똑같은 프로덕트에서 똑같은 이자율을 주고 한다면 컴펜시에서 좀 더 준다는 거는 렌더에선 자기의 마진을 좀 더 깎는 거겠죠. 이런 시장의 논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또 브로커들도 각자 각 그 렌더와 은행과의 관계, 특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볼륨이죠. 많이 했던 브로커에게 좀 더 페이버를 주는 게 은행 쪽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브로커들은 예를 들어 TD라는 은행을 좋아하고 어떤 브로커는 스코샤라는 은행을 좋아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역량이냐라고 따지면 사실 역량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영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몰기지 브로커들이 좀 거기서 좀 자유롭습니다. 어, 이게 많은 렌더들과 많은 은행들을 다 갖고 있고 옵션들이 많지만 실제 내가 잘 알고 잘 쓰는 옵션들은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물론 이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케이스에 필요한 몰기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되느냐가 첫 번째 프라이어티거든요. 그 네. 다음이 이자율인데 세상에 가서 모든 은행에서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1번의 전제 조건이 문제가 없죠. 근데 몰기지 브로커들이 만나는 거의 뭐 한 7, 80%의 손님들은 특정 렌더에서는 몰기지가 안 나오는 또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이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렌더와 은행들을 쓰면서 거기서의 컴펜세이션 스트럭처가 바뀌어지는 거는 그런 일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하고 좀 다르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아마 손님들은 이걸 다 마음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상품을 추천하고 이 은행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우선이다. 컴펜세이션이 우선이다. 커미션이 우선이다면 우리가 at least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캐 부자님 우리 채널을 구독하면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 정도에 대한 판단과 센스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브로커로서 또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손님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두려운데 사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하면 안 되죠. 뭐 우리가 옛날처럼 어떤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걸 사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필드는 다행히 몰기지 인더스트리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카드와 똑같은 렌더들, 똑같은 은행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이런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브로커들도 브로커들 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영역과 잘 아는 영역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B랜더와 프라이빗 랜더를 좀 더 많이 해본 브로커에 가깝고 또 어떤 네. 분들은 A 랜더만 아주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컨스트럭션만 전문으로 하는데 그 전문성에 의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몰기지라면
사실 그 사람이 책정하는 프라이싱이 프라이스 태그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몰기지를 받는다면 보통 하나에서 5개 정도의 어프로브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은행들의 마진을 최소화시키는 게 몰기지 브로커들의 전략인데 그 안에서 또 몰기지 브로커들도 본인의 커미션을 또 본인의 마진을 가지고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앨리스트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제 손님께서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저도 손님 입장이 늘 입장이었지만 잘 안 느껴지는 건 있긴 있는데, 음. 어쨌든, 우리 믿고 캐부자님도 할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네, 우리 캐부자님도 이제 몰기지를 여러 번 받으시면서 몰기지 브로커들과 몰기지 스페셜리스트들 많이 만나보고 했지만, 이 몰기지 계약이 딱 끝나는 순간, 네, 그때부터는 모든 짐이 나에게, 그러니까 집을 산 나에게 오잖아요. 몰기지 저, 네, 이자가 좋던 나쁘던, 몰기지 금액이 크던. 근데 제가 23년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도와드렸던 손님들하고 좀 캐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손님들이 몰기지를 받았을 때 상황과 그리고 요즘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상황을 참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요. 그렇겠죠. 일단 집이 이미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시장 참여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일인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했던 이 A라는 게 내가 집을 사고 이제 셀러의 입장이나 아니 집을 홀드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니까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B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음, 있는데 음, 우리 캐부자님도 이제 간접적으로 부동산에서 더 많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 영상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만나는 이제 손님의 입장도 있겠지만 프로페셔널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제가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때문에 좀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기지 받을 때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인컴, 뭐 다운페이, 뭐 크레딧 점수, 그리고 뭐 지역이나 어떤 집의 가치,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또 있나요? 네,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장이자율의 변경.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네. 우리가 아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자율이 6%에 있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바이오도 6%밖에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1에서 2%, 팬데믹 시절로 내려오면 아무리 안 좋았던 그러니까 뭐 신용도 안 좋고 인컴도 없고 해서 프라이빗 몰기지를 받아야 돼도 5%에서 4.99%까지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와 프라빌랜더가 4.99%야? 너무 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높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자율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고정이자는 채권이자를 따라가고 또 변동이자는 뱅크 오브 캐나다의 금리 발표 영향을 받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4시간 연중 무휴로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미리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크리스님 혹시 우리가 몇 번의 발표가 남았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이제 프라임 레이트 1년에 총 8번을 발표하는데요.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반기에는 이제 1월 24일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4번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총 4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 캐부자님이 혹시 괜찮으시다면 재미삼아 저희 브로커들이 네. 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오를까 내릴까를 한번 예상해 봐도 될까요? 아, 네. 한번 해보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6월 달쯤에 누가 맞았나 한번 벌칙 보면 있나요?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자, 저는 1월 달에는 홀드, 3월 달에는 3월 달에도 홀드, 그리고 그 네. 다음번에 0.25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홀드 올라간다. 자, 음, 우리 케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상하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3번 예상하는 거죠. 3번 예상은 저는 홀드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르게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케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따라서 이제 그 1월 달은 홀드. 그 다음에
원래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좀 이게 딜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상이 틀릴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한 0.25 정도 하락. 어,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6월 달에는 제가 예를 들어 0.5 하락. 그래서 지금 많은 구체적인, 분들이 지금 프리세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좀 내려가기를 바래서 이제 그분들의 음, 좀 음. 대변이로 나왔습니다. 네. 너무 대세를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님 과감하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해 8월에 제가 콘도 클로징을 해야 돼서 그 전에 4번 중에 내리면 좋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무조건 내려가야 하지만 제가 나름 읽어보고 보면 저는 앞으로의 3번은 계속 홀드하고 6월에는 한번 내리지 않을까. 6월에 0.25 한 번 내린다. 이게 음. 제 예상입니다. 우리 여기 속해 있는 네 분 모두 다 이게 인기를 얻고 싶지 않나 봐요. 이게 인기 얻고 싶으면 하락하게 베팅하는 게 맞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홀드 내려간다. 조금 아무튼 1월만큼은 홀드할 것 같다라는 게 좀 저희의 예상이긴 하지만 네. 무의미한 예상이기도 합니다. 재미삼아 한번 해보죠. 아, 네네. 뭐, 예, 제일 못 맞춘 사람은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면 좋겠네요. 그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팀 케빈 킴에 속해 계신 브로커 모기지 브로커님들 모시고 전문가님들 모시고 좋은 얘기도 듣는 시간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한번 모여서 또 모기지 관련된 얘기들,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6월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카드가 올려가지고, 네, 네. 모든 분들의 염원대로 이자가 많이 내려서 케빈님이, 저 사람 맞다라는 이야기 들었으면 어, 좋겠고요. 반대로, 네, 저는 또 보수적으로 베팅을 했으니까요. 네, 네,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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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